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Unpaired Image to Image Translation Using Psycho-Consistent Adversarial Networks입니다. 네, 렉처이고요. 어,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할 모델은 사이클겐이라는 모델인데, 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어, 미술 작품을 사진으로 변환한다거나, 사진을 미술 작품으로 변환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얼룩말 사진을 말로 바꾸거나 아니면 여름 풍경의 사진을 겨울로 이렇게 바꿔버리거나 사진은 이제 각 화가들의 화풍에 맞춰서 변환을 해주는 그런 트랜스레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에는 페어드된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만약에 이제 선으로만 되어 있는 이미지를 뭐 컬러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컬러링 된 이미지를 페어돼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태스크들에서 이러한 페어드된 트레이닝 데이터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만들어진 게 사이클갱인데요. 어, 이 사이클갱은 그래서 페어드 트레이닝 이벤트들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서 어, 이 개념은 소스 도메인 X에서 타겟 도메인 Y로 트랜스레이트를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이미지의 컬렉션들을 가지고서 그 컬렉션에 특별한 특성을 포착을 하고 이 특성을 이제 이 다른 이미지 컬렉션들에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을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어드 인풋 아웃풋의 이그젠플들이 없이 도메인 간의 트랜스레이션이 가능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이클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관련 연구를 보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개념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G랑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D 두 모델이 이제 적대적인 어드베서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통한 생성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G는 이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실수를 할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 D는 이제 G가 만들어낸 아웃풋 이미지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를 제대로 판별하기 위한 프로그레이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돼서 열수 평선이 이제 미니맥스 투플레이어 게임과 같은 다음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 모델로 픽스 투 픽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픽셀을 다른 픽셀로 트랜스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보시면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만들고 이제 라벨이라는 데이터를 이미지를 사진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픽스 투 픽스의 로스 방법은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아웃풋 GX와 그라운드 트루스 Y라는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픽셀 레벨 디퍼런스 로스와 겟로스 위에 설명드린 겟로스를 합쳐서 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픽스 투 픽스의 또 다른 특성으로 이제 페어드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들은 항상 페어드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이클gen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gen의 로스 펑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A 이미지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우리는 이 모델이 두 개의 매핑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G는 X에서 Y를 만들어내고 F는 Y에서 X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X, Y 이미지들에 대해서 어드베 사이의 디스크리미네이터 DXDY가 존재하는데요. DX는 이미지 컬렉션, 실제 이미지 컬렉션 X와 어, 이제 아웃풋 값인 트랜슬레이티브 된 이미지 FY를 구분을 하고 DY는 반대 어, Y 값과 이제 GX 아웃풋 값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G에 대해서는 G와 이제 DY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앞에 설명드린 겟로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F 함수는 이제 Y에서 X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밑에 쓰실 것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앞에 어드버서리얼 로스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모드 콜랩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인풋 이미지는 무시하고 이제 인풋으로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는지 상관없이 똑같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이게 앞에 이 그래프 보시듯이 파란색 선이 원래 원본 데이터이고 초록색 점선이 이제 모델이 만들어낸 아웃풋에 대한 템포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빈도를 모두 커버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에 몰려버려서 똑같은 아웃풋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사이클겐에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인풋이 무엇이 들어갔느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웃풋이 실제 사진인가 아닌가 이것만 구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어, G에서 사진을 이렇게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아웃풋을 다시 원래 그림으로 복구가 가능한 정도로만 트랜스레이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웃풋이 다시 리컨스트럭트가 가능한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input x가 있고 output gx가 있는데 이제 f가 gx의 역함수가 돼서 얘를 다시 f를 지나게 만들면 이 결과값이 input x와 유사한 형태를 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f를 지나서 나온 아웃풋이 g를 다시 지나도 또 똑같이 원본 데이터와 유사해야 한다 해서 양방향으로 똑같이 로스를 만든 다음에 더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x가 gx를 통과하고 f를 다시 이렇게 통과해서 돌아와서 x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포워드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 반대로 f를 지나고 g를 지나서 나오는 것이 이제 백워드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해서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전체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어드베서리얼 로스와 사이클 이 로스를 더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 람다, 사이클 로스 앞에 붙은 람다 값은 이제 두 목적 함수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조절하기 위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스 펑션을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을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를 모두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평가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먼저 지도에서 위성 사진으로 트랜스레이션을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AMT perceptual 스터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피실험자들에게 실제 사진이나 지도 이미지랑 어, 생성된 가짜 이미지의 한 쌍, 한 페어를 보여준 다음에 실제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 번, 첫 번째 열 번은 이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정답을 알려주고 이제 나머지 40번의 트라이얼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이 참가자들을 속이는데 성공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티스케이프 데이터를 이용해서 라벨을 포토로 변환하는 테스트인데 이제 위에 이 퍼셉츄얼 스테이트처럼 휴먼 익스피리언스가 필요가 없는 오토매틱한 정량적 평가 지표 를 필요하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에피시언 스코어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사진을 라벨로 변환을 하는 테스트인데 얘도 이제 세맨틱 세그멘테이션 매트릭스에서 어, 기본적인 매트릭스들을 사용해서 픽셀당 어쿠러시, 플래스당 어쿠러시 그리고 IOU를 포함한 이런 평가 지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다양한 다른 모델들과 사이클겐에게 같은 태스크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결과를 비교를 해본 어,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면은 사이클겐이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로시 펑션을 두 가지를 넣었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사이클로스만 사용을 해보고 겐로스만 사용해보고 겐이랑 포워드 사이클만 넣어보고 겐이랑 백워드 사이클만 넣어보고 이제 다 넣어서 사이클 겐을 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 이제 사이클 겐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이 사이클 겐을 이제
페어드 데이터가 없는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예시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얘는 컬렉션 스타일 트랜스퍼로 이제 이 인풋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거를 어, 화가의 하나의 특정한 작품의 스타일로 트랜스퍼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그 사람의 전체 작품들의 컬렉션의 스타일을 모방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광고의 작품이다 하면 광고에 별이 빛나는 밤과 같은 이러한 작품 하나의 스타일로 트랜스퍼를 하는 게 아니라 광고 그 자체의 화풍과 스타일로 사진을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오브젝트 트랜스피규레이션하고 시즌 트랜스퍼인데요. 얘는 이제 이 이미지넷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한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로 트랜스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사진을 얼룩말로 바꾸거나 사과를 오렌지 사진을 바꾸거나 이런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유성지분 동안의 사진을 겨울 사진을 여름으로 바꾸거나 여름 사진을 겨울로 바꾸는 이러한 테스트들이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얘는 이제 포토 제너레이션 플럼 페인팅스로 그림으로부터 이제 사진을 생성해내는 테스트인데요. 이게 이 테스트를 진행할 때 제너레이터가 낮 배경에 페인팅을 집어넣는데 얘를 일몰 때 찍힌 사진으로 매핑을 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 사진들을 보시면 인풋이랑 사이클겐이 맨 아웃풋을 보면은 색감이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웃풋 이미지의 색감을 불필요하게 바꿔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깃 도메인의 샘플들이 이제 제너레이터에 제공이 되었을 때 이와 유사하게 최대한 매핑을 할 수 있도록 정교화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덴티티 로스라는 펑션을 하나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포토 애널스먼트인데요. 얘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꽃 사진은 작은 조리개 값으로 인해서 이 포커스가 넓게 퍼져 있는데 얘를 이제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 DSLR로 찍은 사진들은 이제 조리개 값이 커가지고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되는 사진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테스트도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포토 스타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작품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이 사진을 그 해당 작품의 분위기와 이미지와 비슷하게 변형을 시키는 그런 테스트들이 있고 이제 사이클겐에서는 얘네들을 전체를 한 번에 어, 그 자연스럽게 타겟 도메인과 유사한 결과를 생성을 해내는 결과값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이클링이 사용될 수 있는 예시들을 봤는데요. 아직 모델에 남아있는 리미테이션들이 있는데 어, 이제 많은 케이스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결과가 균일하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결과값들은 논문에서 어, 잘 나온 결과값들만 모아서 보여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강아지에서 고양이로 트랜스레이션을 하는 테스트인데 거의 바뀐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인풋에서 미니멀한 변화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어,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사람도 같이 얼룩말 무늬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훈련 데이터셋의 빈도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제 말과 얼룩말에 사람이 타고 있는 이미지가 훈련을 할 때 포함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다양하고 극단적인 변형, 그리고 기하학적인 변화들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한 이제 페어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결과랑 이 사이트겐에서 사용한 언페어드 메소드로 달성할 수 있는 결과랑 지속적인 격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포에서 라벨로 트랜스포하는 테스트에 대해서 나무와 빌딩의 라벨을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표현을 해버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데는 결국 슈퍼비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히 이제 언표기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풍부하게 제공되는 활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사이트 의견 논문에서는 이러한 unsupervised 된 설정에서 이제 가능한 한계를 넓혀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FNC이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